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꽃들이 활짝 핀 날입니다. 더위가 청춘을 만났다고 할까요?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시와 삶의 이야기로 하루를 수놓을 저는 김은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여름엔 눈 내리는 겨울이 그립고요. 겨울엔 또 더운 여름이 그립고요. 왜 우리는 현재 내게 없는 것들만 갈망하면서 사는 걸까요? 이렇게 더운 여름도 한때는요 그리웠던 계절이었다 생각하면 여름이 조금은 덜 덥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곡식도 과일도 뜨거운 볕에 연글기 시작하는 여름날입니다. 요즘 식당도 상점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다 장갑이다 성가시고 이 더운 여름을 우리는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요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하면 필수적인 일이 되고요 귀찮아지지 않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더웠어요. 밤에 자는데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불어오는 건지요. 어디서 불어오는 건지 간간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더라고요. 6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득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출처 없지만 상쾌하게 해주는 바람처럼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저의 해석을 곁들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삶을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얘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시이고 또 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필이나 소설은 이야기, 줄거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시는요. 특히나 요즘 현대시는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고 난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시를 몇 번 가만히 되풀이해서 읽으면요. 시의 속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장르의 문학보다 감탄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이 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거죠. 시를 읽으면요. 뭐라고 딱히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본래의 나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쉬운 시를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또 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소개해주면요. 의외로 시의 깊은 맛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알 것 같으면서도 감이 좀 안 잡히는 그러나 알고 나면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급별 시인의 여름 능소화라는 시입니다. 낭송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름 능소화 정끝별 꽃에 눈이 감기는 것과 꽃에 손이 덩굴지는 것과 꽃에 입이 다급히 열리는 것과
꽃의 허리가 한껏 휘어지는 것이, 벼랑이 벼랑 끝에 발을 묻듯, 허공이 허공의 가슴에 달라붙듯, 벼랑에서 벼랑을, 허공에서 허공을 돌파하며,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도 붉은 목젖을 돋우며 더운 살꽃을 피워내며, 온유월 불든 사랑을 저리 천연스레 완성하고 있다니, 꽃의 살갗이 바람 드는 것과 꽃의 마음이 붉게 멍드는 것과 꽃의 목울대에 비린내가 차오르는 것과 꽃의 온몸이 저리 환히 당겨지는 것까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것이 열망이든 의지이든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아닌 여름 능소화라고 말합니다. 능소화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시입니다. 시인이 여름 능소화를 노래했어도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시입니다. 시를 부수어서 시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꽃의 눈이 감기는 것과 꽃의 손이 덩굴지는 것과 꽃의 입이 다급히 열리는 것과 꽃의 허리가 한껏 휘어지는 것이, 벼랑이 벼랑 끝에 발을 묻듯, 허공이 허공의 가슴에 달라붙듯, 벼랑에서 벼랑을, 허공에서 허공을 돌파하며, 꽃의 눈이 감기는 것은 봉우리, 꽃망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꽃의 손이 덩굴지는 것, 꽃이 자라는 것, 꽃의 잎이 다급히 열리는 것, 꽃이 피어나는 모습, 꽃의 허리가 한껏 휘어지는 것, 꽃이 자라서 만개한 모습. 그러니까 꽃의 시간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년이 범상치 않네요. 그렇게 생성되고 자라고 피어나고 만개한 꽃을 시인은 벼랑이 벼랑 끝에 발을 묻듯이 라고 말합니다. 능소화는 줄장미처럼 덩굴 식물입니다. 능소화는요,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근성으로 인해서 피어나는 곳이 담장 꼭대기입니다. 담장 꼭대기, 그 꼭대기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칫 떨어질 수도 있는 벼랑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꽃을 벼랑이라고 불러주면서 벼랑이 벼랑 끝에 발을 묻었다 라고 말합니다. 발을 묻었다.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벼랑을 집으로 만들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여러모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벼랑 같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담장 높이 피어난 꽃에게 서 있는 곳이 벼랑이듯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벼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꽃이 벼랑 끝에 발을 묻었다고 했습니다. 또 허공이 허공의 가슴에 달라붙듯 이라고 말하죠.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시인은 도대체 능소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능소화 꽃을 아까는 벼랑이라고 이름 붙여주더니 이번에는 또 허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허공이 허공을 밀어낸다고 할 줄 알았는데 허공이 허공의 가슴에 달라붙듯 이라고 말합니다. 빈 것들이지만 언젠가는 시들 것들이지만 서 있는 곳이 허공이지만 끌어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빈 곳을, 아니 언젠가는 허무라는 글을 떠올릴 시공간이지만 무력하게 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산다고, 미국에 산다고, 아니 아프리카에 산다고 죽음 앞에서 특혜를 누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살 수 있나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살든지 인간이면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한다고 해서 뭐 막 살 수 있겠나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지만 여름 능소화는 능소화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벼랑에서 벼랑을, 허공에서 허공을 돌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돌파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깨트려 뚫고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적진을 돌파하다. 성난 군중은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했다 라는 말에 쓰이듯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선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여름 능소화 예쁘게 핀 담장 너머 가만히 수줍은 듯 붉게 웃고 있는 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 시기입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도 붉은 목젖을 돋우며 더운 살꽃을 피워내며 5, 6월 불든 사랑을 저리 천연스레 완성하고 있다니. 이번 연에서는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전투적으로 피어나고 있는 꽃이 느껴지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얼마나 강렬하게 피었으면요,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도 붉은 목젖을 돋우면서 더운 살꽃을 피어낸다고 했을까요? 여름꽃 능소화. 한 시즌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아무리 홍수가 휩쓸고 가도 끄떡없을 뿐 아니라 더 붉게 살꽃을 피어내는 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인하게 만개해가는 능소화를요, 5, 6월에 불을 든 사랑을 저렇듯 천연스레 완성하고 있다니 라고 감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철 불을 든 사랑. 불을 들었다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도 더 붉은 목젖을 돋우고 더운 살꽃을 피워내는 것이 사랑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랑을 천연덕스럽게 완성하고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기면요, 꾸던 꿈, 꾸던 열망 잠시 미뤄두고 나중에 생각해 보든지 말든지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 시에서는요, 불을 든 사랑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절망 속에서 찾아낸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신념일 수도 있겠어요. 그 신념을, 그 꿈을, 그 시간을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꽃의 살갗이 바람드는 것과 꽃의 마음이 붉게 멍드는 것과 꽃의 목울대에 비린내가 차오르는 것과 꽃의 온몸이 저리 환히 당겨지는 것까지. 이 마지막 시기는요, 정말 압권입니다. 대박이에요. 꽃의 살갗이 바람드는 것과, 그러니까 조금씩 비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고 있는 모습이요. 비어가는 것과 비워지는 것은 좀 다르죠. 신앙 같기도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제 스스로 비워가면서 사는 것 같지만요, 비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또 자연에 순응하면서 온전해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꽃의 마음이 붉게 멍드는 것과,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벼랑으로 허공으로 피어났는데 붉게 멍들 수밖에요. 또 꽃의 목울대에 비린내가 차오르는 것과 라고 했죠. 이 구절에서 저는요, 눈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을 때까지 꽉 차오르는 눈물, 한 생에 벼랑에서 벼랑으로, 허공에서 허공으로 붉게 피면서 힘든 시간, 행복했던 시간, 또 죽을 만큼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 모든 것이 비릿하겠죠. 시인은 맨 마지막으로 꽃의 온몸이 저리 환히 당겨지는 것까지 라고 끝을 맺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인은 꽃의 온몸이 환히 당겨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시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 모든 시간들을, 비록 여름 한 계절이었지만 벼랑에서도 피었고 허공에서도 피었고 홍수가 휩쓸고 간 뒤에도 더운 살꽃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꽃은 지어도 꽃의 온몸이 환하게 당겨지는 것까지 라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다라는 말은 꽃으로 말하면 벌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연기로 말하면요. 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얼굴이 많이 폈네요 하잖아요. 이 시에서는 그런 모든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능소화는 원래 장마를 알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능소화의 능자는 능멸하다 할 때 쓰는 한자어라고 하는데요. 소는 하늘을 의미하는 소라고 합니다. 그 둘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능소화가 피었을 때의 모습은 하늘을 향해서 꼿꼿하게 피기도 합니다. 능소화가 피는 모습이 그런 이름을 붙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는 의식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욕망과 자의식 등을 느낄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생을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요,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생의 방향과 어떤 방식,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시이기도 합니다. 충만한 삶의 모습, 능서와 꽃잎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흘러넘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안까지 읽게 해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정급별 시인은요, 1964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1988년 문학사상의 칼레의 바다 외 6편의 시가 발표되면서 또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평론 서늘한 패러디스트의 절망과 모색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뒤 시인과 문학평론가 두 분야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집으로는 자작나무 내 인생, 흰책, 삼천갑자 복사빛, 와락 등이 있고요. 실온 평론집으로는 패러디 시학, 천개혈을 가진 시의 언어, 오륙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유신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청마 문학상 등을 수상했네요. 현재 명지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콩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학 뉴스나 문단 주변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소설 아메리카, 겨울여자 등을 썼던 작가죠. 조혜일 작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기도 한데요. 지난 19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였다고 합니다. 조혜일 소설가는요, 1941년 만주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고 귀국했는데요.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매일 죽는 사람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죠.
일상 속에 만연된 폭력의 여러 양상을 참 우회적으로 형상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함께 가면서 잘 버무려낸 소설가이기도 하죠. 대표작으로는 미군 부대의 기지촌 여성들을 소외된 삶을 조명한 작품이죠. 아메리카, 또 왕십리,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무쇠탈, 임꺽정에 관한 7개의 이야기 등이 있고요. 장편 겨울여자는요. 1975년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이었습니다. 단행본으로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970년대 장미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에게 소설 창작을 열심히 지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문단에 또 한 별이 졌습니다. 좋은 작품들, 후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죠. 여러분들과 시 얘기, 문학 얘기 하는 사이에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름꽃처럼 선명하고 밝게 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